오늘은 지난번 EBS 인강 리뷰에 이어서 무엇을 리뷰해보려고 하죠? 오늘은 이제 학생들의 최대 고민, 문제집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수능이 100일 남짓 남았는데 고3 학생들과 N수생들을 위한 문제집을 특별히 리뷰해보려고 해요. 네, 저희가 수능을 친 지 조금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집 리뷰를 좀 더 정확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직접 문제집도 조금 풀어보고 모의고사도 풀어보면서 연구해봤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리뷰는 저희들의 주관적인 의견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균리는 수학 잘 봤어요? 저도 수학 잘했어요. 문과 수학 무시하네. 저는 수능 때는 조금 긴장하긴 했었는데 고3 모의고사 내내 1등급을 유지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뭐 간결하게 연대 공대생이죠. 근데 그러면은 문제집은 많이 풀어봤습니까? 저는 뭐 풀어본 문제집 쌓으면 제 키 정도는 거뜬하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저와 비견할 만하군요. 당연하죠. 그럼 리뷰 시작해볼까요? 일단 이 외부 표지만 봤을 때 이 시크한 무채색의 표지가 제 시그니처 패션인 검은 티와도 매우 잘 어울리네요. 그렇네요. 완전 연희 시그니처네요. 또 이게 보면 표지가 약간 알록달록한 색깔이 아니고 그냥 검은색인데다가 좀 약간 디자인이 고급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표지만 봐도 신뢰가 가고 이걸 다 풀고 나면 제 수학 실력도 고급져질 것 같은 그런 믿음을 주는 표지인 것 같아요. 그게 또 워낙에 두껍고 무게감이 돼가지고요. 남자들은 이걸로 어깨 운동해도 될 것 같습니다. 크기 자체는 일반 문제집들과 다르지 않은데 아무래도 답지까지 하면은 두께가 있다 보니까 무게는 좀 나가는 편이에요. 특히 저 같은 여학생분들은 이게 무게가 은근히 많이 나가요. 제가 가지고 다니는 노트북보다 이게 더 무겁거든요. 그래서 뭐 들고 다니면서 풀기보다는 보통 다 뭐 학교에서 야자를 하거나 독서실을 다니시니까 학교나 독서실에 두고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겉표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넘겨보아도 안쪽도 흑백입니다. 표지부터 안쪽 내용까지 아주 일관됐죠. 정갈한 모의고사 느낌인데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냥 수능 시험지를 비포 사이즈로 출력해 놓은 것 같은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모의고사 느낌이 나고요. 조금 막 귀여운 맛은 없어요. 조금 삭막하긴 한데 그래도 이 문제집 풀면서 좀 수능의 긴장감을 계속 되새기면서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수학 모의고사를 보면은 뒤쪽에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푸는 공간이 아주 넓잖아요. 시그니처 30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문제 푸는 공간이 상당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문제집들이 여관이라면 시그니처 30은 스위트룸이랄까? 네, 문제 풀 공간이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보시면 일단 아까 말했듯이 단순한 모의고사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작부터 바로 문제여가지고 뭐 단원별 간단한 개념 정리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첫 표지 넘기면 바로 문제 시작이에요. 그런 말이 생각나네요. Simple is the best. 네, simple is the best. 보시면 그냥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집이어서 매 회차별로 이제 30문제씩 들어있고요. 총 40세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문제 수는 다 하면 1200문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와, 제가 고득점 300제 풀 때만 해도 많다 생각했는데 1200문제를 하니 정말 많네요. 근데 더 쩌는 거는 이 1200문제 중 대다수가 이제 메이드 인 메가스터디. 네, 이게 기출문제도 이렇게 간혹 들어가 있긴 한데 뭐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자체 제작한 문제들이에요. 이 몇 개 없는 기출문제의 경우 상당히 유명했거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모의고사나 수능의 문제가 안에 들어있고 대다수의 문제는 메가스터디에서 맞는 걸로 보아 일단 메가스터디의 정성과 그런 게 느껴지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집을 보더라도 40회씩이나 수록되어 있는 것은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형식이 모의고사 형식인 거지 그 내부 플로우까지 모의고사랑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일반 문제집을 모의고사 형식으로 편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능은 정확하게 이렇게 어떤 체계가 잡혀 있잖아요. 1번부터 21번까지 객관식이라든지 꼭 21번과 30번이 최고 난도 문제가 배치되어 있다든지. 하지만 이 문제집 같은 경우 그런 규칙을 반드시 따르고 있지는 않아요. 매 회마다 주관식 문제도 제각각이기도 하고 배열도 수능과 똑같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수능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전 감각을 내는 기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의고사랑 다른 점을 하나 말하자면 이제 배점이 적혀 있지 않고요. 대신 이제 모의고사 같은 점을 말하자면 매 회차가 다 전범위에서 나와요. 그런 게 또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저희가 또 객관적으로 리뷰하기 위해서 금리와 연희가 이번에 나온 3월 모의고사하고 6월 모의고사도 풀어봤는데요. 시그니처 30 문제들을 보시면은 6월 모의고사나 최근 출제 경향만 맞추는 게 아니고 이제 역대 수능의 모든 경향들을 다 약간 담으려고 노력했던 게 보여요. 언제나 수능은 어떤 강사나 어떤 학생도 확신을 하고 예측을 할 수는 없죠. 그런 의미에서 시그니처 30은 여러 가지 유형과 역대 그 수능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로 공부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트렌드를 무시하는 문제집은 아닌 게 또 최신 수능 출제 트렌드인 어떤 그런 개념을 따르고 있죠. 네, 또 제가 살짝 알아봤는데 요즘 수능 수학 출제 경향이 이제 수학적 정의나 개념 같은 거를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내는 게 요즘 또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거죠. 실제 6월 평가원도 그렇고 보면은 21번, 30번이 킬러 문제잖아요. 그쵸. 그 문제들은 결국에 문제를 푸는 키는 중요한 개념, 이를테면 평균값의 정리 같은 거겠죠. 어떤 개념이나 본질적인 정의에 도달하는 그 과정을 어렵게 해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이지 그 본질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그니처 30에 들어있는 다수의 문제가 그런 개념과 정의에 의거한 문제라는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들을 보면서 느낀 게 이제 6월 모의고사에는 확답형 문제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 시그니처 30 문제집에도 1200문제나 되는데 그 중에 확답형 문제가 몇 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얻어 걸린 건지 모르겠지만 경향을 알게 모르게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난이도인데요. 작년 수능과 올해 6월 평가원의 출제 기조가 불, 즉 고난도였잖아요. 그쵸. 근데 이 시그니처 30의 경우가 바로 고난도 문제집이다. 이 시그니처 30의 문제집에서 가장 쉬운 문제가 실제 수능에서의 중간 정도 난이도의 3점 문제인데요. 그 문제도 한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문제들은 모두 한 번 이상은 꼬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선별되고 정제된 문제들이 담긴 문제집이라서 저는 이거를 그냥 한 번만 풀어보고 버리기에는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어도 2회독 정도는 하시면서 이 문제들을 본인이 확실히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시그니처 30은 어떤 성적대 학생들이 푸는 게 좋을까요? 문과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 1등급을 목표로 하는 2등급 친구들부터 해서 이제 최상위 성적의 학생들이 풀면은 만점을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과 학생들은 적어도 2등급 안팎의 학생들이 접해야 할 문제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풀어야 되는지는 알았고 그럼 언제 풀면 좋을까요, 이 문제집? 이 시그니처 30은 흔히들 푸는 봉투 모의고사 같은 실전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거를 푸는 시즌에 딱 직전 시즌에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시그니처 30을 통해서 고난도 문제에 대한 적응력과 자신감을 향상시킨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를 딱 풀고 수능 시험장에 가면은 점수 향상과 직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미 기출 문제집을 다 풀어본 학생들은 이 시그니처 30에 나오는 고난도 문항 및 새로운 유형의 문항들을 풀면은 좀 더 수월하게 수능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인상 깊었던 게 이 두꺼운 해설집이거든요. 거의 문제집만큼 두꺼워요. 근데 이것도 이제 다른 해설집처럼 분리형이고 분리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이제 또 이 해설집이 너무 두꺼우니까 평소 가지고 다니실 일이 있다면은 그냥 이 문제집 맨 마지막에 있는 간단 스피드 체크 답안지만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해설 자체가 지금 자세하게 하나씩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읽어본 바로는 일반적인 모의고사 해설집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엄청나게 자세한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1,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크게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직 수학적 개념이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은 조금 이해하는데 불친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집에서 그래도 배려를 조금 해둔 게 해설을 보면은 문제마다 그 문제가 수학에서 어떤 단원에서 출제되어 있는지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해설지를 보고 문제 풀이가 이해가 안 간다거나 어떤 개념을 모르겠으면은 나와 있는 단원을 참고하셔가지고 개념 수학 공부를 병행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수학에서 정답을 찾는 길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해설집은 이제 여러 가지 풀이를 담아주고 있어가지고 참고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그니처 30이 얼마죠? 25,000원입니다. 비싼 건가요? 가격만 보면 조금 비싸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제가 원래 학원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교재들이 2만 원 넘는 교재는 흔치 않아요. 그래도 이게 1200문제 25,000원이잖아요. 계산을 좀 해보면 한 문제당 20원 꼴이네요. 20원이요? 그러면은 한 해에 30문제니까 한 해당 600원. 네, 삼각형법보다 쌉니다. 그렇네요. 보통 봉투 모의고사는 뭐 한 3회 정도 담겨 있는데 27,000원 하고 실전 모의고사 문제집도 많아봐야 10편 정도 담겨 있는데 한 만원 넘는다고 치면 40회 담겨 있는데 25,000원인 거면 가성비는 사실 굉장히 좋은 편이네요. 그럼 지금까지 이 시그니처 30을 면밀히 리뷰해봤잖아요. 금리가 생각할 때는 이 시그니처 30 어떤 학생들한테 필요할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비춰봤을 때는 이제 1등급은 늘 나오는데 만점이 안 나오는 친구들한테는 킬러 문항 대비하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딱 고3 때 제가 그랬거든요. 늘 1등급은 나오는데 100점이 안 나와. 굉장히 제가 유용하게 썼을 것 같은 문제집이에요. 그리고 또 뭐 어느 정도 수학에 자신감이 있고 완성이 됐다 싶은 친구들은 이게 딱 세트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하루에 한 세트씩 꾸준히 풀면은 수학에 대한 감을 잃지 않고 다른 과목에 시간을 좀 더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가형의 경우 이과 만년 2등급인 학생들. 가장 어려운 문제들 한 4-5문제 빼고는 다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죠. 하지만 그런 분들이 또 등급은 2등급이 나오고 그게 아쉬워가지고 수학에 또 엄청나게 많은 좀 비효율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이 시그니처 30과 함께 하면서 매일 1회씩 푼다면 40회가 완성됐을 쯤에는 고난도 문제에 대한 실력과 자신감도 상승해 있고 또 매일매일 일정 시간 수학 공부를 하는 습관도 기를 수 있어서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해서 메가스터디 시그니처 30 리뷰를 마쳤는데요. 지금 수능이 100일 남짓 남은 시점에서 이번 여름방학 아주 중요한 시기고 또 알차게 보내서 수능까지 달려가셔야 할 텐데요. 저희의 이 리뷰가 여러분의 여름방학에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험생분들 수학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리뷰를 보고 나도 시그니처 30을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연결고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공지사항 게시물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쫙 해주시면은 저희가 5분을 추첨해가지고 공짜로 책을 드립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 책에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타고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문제집은 누구한테 물어보지? 문대리에게 물어봐! 문대리! 오늘의 리뷰 끝! 안녕. 안녕.